오늘 할 리뷰는 픽사 애니메이션입니다. 여태까지 올린 리뷰 영상이 한 5개인가 돼요. 여인의 향기, 종말의 발키리, 돈 룩업, 대부 그런 식으로 봤는데, 어쨌든 저번에 리뷰했던 소울도 약간 픽사 애니메이션이죠. 이번에도 픽사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소울 만들었던 감독이랑 똑같은 감독이더라고. 이름이 무슨 닥터 피트맨인가 그래, 감독 이름이. 씨발 이름에 닥터가 들어가더라고. 이 사람이 좀 영화력이 좀 치는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 필모그래피를 봤는데, 몬스터 주식회사 이런 거 만든 사람이거든. 약간 픽사의 기둥 같은 느낌? 요즘 애들은 극장에서 뭐 보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픽사가 전성기였어요. 당시 나온 애니메이션만 하더라도 인크레더블, 업, 월이 이런 게 나 어렸을 때 개봉한 영화들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전성기 때 살았단 말이야. 문화 전성기 때. 저는 픽사 애니메이션 하면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저를 데려가거나 누나랑 같이, 가족이랑 같이 픽사랑 지브리 애니메이션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약간 영화력이 좀 되는 집안이라서 그동안 영화가 거의 실패한 적이 없어서 같이 본 영화 중에서 그나마 실패한 게 디워. 그거는 좀 픽사 하면은 약간 좀 저는 CGV에 같이 간 느낌. 이제 거기 가면은 픽사 캐릭터들 판넬 다 나와 있고 팝콘 냄새 나고 달달하게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내용을 먼저 설명하자면은, 주인공이 라일리라는 11살짜리 꼬마애야. 11살짜리 미국 꼬마애. 얘가 사는 데가 미네소타인데, 미네소타가 어디냐면은 미국 거의 제일 북쪽에 있는 주입니다. 캐나다 경계에 있는 주여가지고 거기가 약간 춥나봐. 약간 철원 느낌이야. 그래서 추우면은 우리나라 애들은 다 비슷한 계절을 살잖아.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놀아봤자 로블록스 야한 맵 이런 거 검색해보거나 야수 큐 잘 날리는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는 어렸을 때부터 미네소타 애들은 하키 같은 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얘도 하키를 하면서 자라요. 그래서 잘 자라. 어렸을 때부터 단짝 친구랑도 놀고 하키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도 이제 듬뿍 받아가지고 아주 귀여운, 우리랑 다르게 좀 귀여운 밝은 11살짜리로 생겨나요. 이제 이 세계관에서는 사람 뇌 속에 감정을 조종하는 그 미생물 새끼들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라일리가 태어났을 때도 감정이 생겼어. 근데 제일 처음 생긴 감정이 기쁨이었어요. 기쁨이. 딱 눈앞에서 엄마 아빠는 너가 태어나서 너무 기뻐. 엄마 백조는 아기 백조를 사랑해 하면서 딱 이렇게 초콜릿 광고처럼 딱 해주고, 그래서 기쁨이라는 감정이 먼저 생겼어요. 그 이후로 감정들이 5개가 생깁니다. 기쁨, 슬픔, 까칠, 분노, 겁쟁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 그래서 나는 태어났을 때 무슨 감정이 생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감독은 그게 기억이 났나 봐. 맨 처음에 기뻤나 봐요. 저는 아마 태어났을 때 밥, 오줌, 똥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얘네가 태어나가지고 감정이들이 역할이 뭐냐면은, 주인공 라일리 뇌 속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 그럼 이 감정이들이 라일리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얘네가 그 감정을 컨트롤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작동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얘가 뿜어대는 이 기억들을 얘네가 자기들만의 감정으로 재해석을 시켜줘요. 이거는 슬픈 감정, 이거는 기쁜 감정 이런 식으로 해줘. 그게 얘네 살아있는 이유야.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딱 생성이 되면은 구슬 형태로 돼가지고 복원이 됩니다. 얘가 자라면서 점점 그런 감정들이 이제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까칠이랑 분노, 얘네가 일을 하려면은 얘네가 브로콜리를 처음 먹어. 근데 우리나라는 브로콜리 초장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엔간하면 먹을 수 있잖아. 근데 미국은 초장이 없잖아. 그래서 족같은 음식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처음 딱 브로콜리를 보면은 그때 이제 까칠이가 작동을 하는 거야. 저게 뭐지? 존나 맛없게 생겼는데? 먹지 말자 하고 딱 얘가 버튼을 누르면은 아우! 이걸 이제 하는 거야. 까칠하게. 근데 아빠가 한 번 더 잉 하려고 그러면은 그만하라고 했다. 아무리 앱이라도 이건 아니다. 팍 하면은 해가지고 이제 숟가락 던져버리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컨트롤 타워의 분대장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이가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해요. 왜냐면 11살짜리 여자애가 여태까지 11년 살면서 사실 슬프고 분노하고 까칠하고 이런 감정이 잘 없잖아. 그래서 거의 다 기쁜 기억들만 있어요. 11년 동안 살면서. 기쁨이는 미국 매체에서 나오는 조증 걸린 10대 후반 백인 여자 같은 스타일이야. 아까 기억이 구슬처럼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그 기억들 중에서도 존나 중요한 기억이 있어요. 핵심 구슬이라는 게 있어. 얘는 뭐냐면은 라일리의 인생을 구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억들 구슬이야. 드래곤볼 같은 거. 얘는 잃어버리면 큰일 나. 근데 어쨌든 얘가 그 춥고 강한 미네소타에서 자라다가 이제 아빠 사업이 뭔가 빠그러졌나 봐.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요. 샌프란시스코로.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완전 반대잖아. 따뜻하고 사람들이 여유롭고 뭔가 좀 프리하고 정치적으로도 약간 좀 뭔가 바이든 뽑을 것 같고, 미네소타는 뭔가 트럼프 뽑을 것 같고, 실제로는 어딜 뽑을지 몰라요. 뭔가 좀. 그래서 얘가 이제 이사를 왔는데 기대랑 다르게 집이 존나 개구리인 거야. 빈민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집인 거야.
딱 해가지고 엄마한테는 괜찮아요 이러는데 마음속으로는 좀 뭔가 동요가 생겼어요. 얘 심리 상태 속에는 이제 섬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컨트롤 타워에서 감정이들이 라일리를 컨트롤하고 그 컨트롤 타워 바깥에 이 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섬들 주위에 무슨 생각 처리, 기억 처리 공장 같은 것도 있고 기억 쓰레기장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존나 큰 세계관이야. 그런 것들이 구성되는 원리가 좋은 기억들이 쌓이면은 섬이 만들어지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사를 왔는데 기분이 안 좋잖아. 원래 있던 친구들하고도 떨어지고 기후도 다르고 집도 생각보다 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점점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야. 원래는 즐거운 마음만 잊고 살았는데 얘가 이제 작동을 안 해. 기쁨이가. 까칠이 막 이런 새끼들만 작동해. 패급 같은 새끼들. 다음날에 학교로 전학을 가요. 기쁨이가 일을 잘 못해. 원래 평소 같았으면 얘가 맨날 버튼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라일리가 학교로 딱 전화 와가지고 애들한테 자기소개를 하다가 울어버려요.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워요. 근데 여자애들 세계에서는 이러면 안 되잖아. 사실 남자도 그렇고 전학 갔는데 가자마자 무슨 씨발 자기소개 때다 울어버리면은 별명이 정해질 거 아니야. 바지에 똥 싸네 급으로. 울어버린 기억이 처음으로 핵심 기억으로 나와요. 원래는 좋은 기억만 핵심 기억으로 나왔는데 처음으로 슬픈 기억이 핵심 기억으로 구슬로 굴러 들어와. 기쁨이가 존나 웃긴 게 이 새끼가 평소에 맨날 부정적인 말 존나 한 번도 안 하다가 자기 분야에서 구슬이 안 나오니까 개빡쳐가지고 그거 버릴라 그래. 쓰레기통에다. 얘도 미친년이어가지고 내놔 이래가지고 씨발 쓰레기통으로 가져가서 딱 버릴라 그래. 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 슬픈 핵심 기억을 버리려는 과정에서 기쁨이하고 슬픔이가 쓰레기통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딱 낙오가 돼버려. 바깥 지역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얘네 둘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그동안 라일리는 애가 정상 작동이 안 돼. 기쁨이랑 슬픔이 없잖아. 감정 중에. 그럼 만약에 박준영한테서 기쁨하고 슬픔 빼면은 씨발 아니 이러면서 막 조종이 안 될 거 아니야. 애가 좀 고장나. 가뜩이나 전화가 가가지고 지금 짜증나고 뒤숭숭한데 식사 자리에서도 아빠가 병신 같은 얘기만 해. 여자애가 섬세하잖아. 엄마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채.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빠한테 야 너도 빨리 말 걸어봐 딱 이렇게 해봐. 근데 엄마 속에도 컨트롤 타워가 있어. 엄마는 슬픔이가 분대장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빨리 그 애한테 신호를 보내봐야겠어. 딱 해. 근데 아빠는 남자다 보니까 몰라 그런 거. 머릿속으로 밥 먹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 뭐 씨발 축구 개쩌는 장면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 아빠가 섬세하지 않게 애한테 물어. 무슨 일이 있었니? 하면서 대놓고. 아무튼 남자들이라. 라일리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대들어요. 아 씨발 말 걸지 말라고요. 짜증나니까 이제 족같으니까 족같은 집안이 미네소타 살고 싶다 이렇게. 아빠가 방으로 돌아가! 딱 처음으로 화내. 처음으로 막 반항하고 막 애가 감정이 동요가 막 생기는 시기야. 기쁨이하고 슬픔이가 컨트롤 타워로 돌아가려는 그 과정 속에서 삥뽕이라는 애를 만납니다. 삥뽕. 삥뽕이는 뭐냐면은 라일리가 어렸을 때 만든 상상 속의 친구야. 약간 스폰지밥 거품 친구처럼. 그냥 어이가 없어 이 새끼는. 생긴 게 코끼리처럼 생기고 뭐 꼬리는 고양이처럼 돼 있고 우스꽝스럽게 움직이고 막 광대 같은 삥뽕 삥뽕 이러면서 막 얘한테 길 안내를 받기로 해. 근데 얘는 알고 보니까 라일리가 점점 자라면서 얘를 점점 잊은 거야. 그래서 기억 보관소에서는 살 수 있는데 애매하게 잊혀지진 않는 그런 기억인 거야. 삥뽕이는. 어쨌든 얘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얘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요. 기억 저장소에서 자기의 생각을 컨트롤 타워로 보내는 기차가 있다. 그걸 타고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 열차를 타고 가자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열차를 타러 가. 근데 열차를 타러 가는 과정에서 막 상상의 나라 같은 막 그런 데 가서 막 보고 여자애들이 할 수 있는 상상 이런 거 있고 나도 약간 어렸을 때 아마 3개 있었으면 저는 총, 칼, 유캔도 갑옷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파워레인저 무슨 변신 세트, 자동차, 탱크, 섹스 뭐 이런 거 있었겠죠? 남자애들은. 근데 상상의 나라가 점점 이상해져. 나이도 먹어가고 이사도 하고 환경도 변하고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급변하기 시작해요. 상상의 세계가. 막 곰돌이 타워 이랬던 거 막 허물어지고 삥뽕이가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이러는 거야. 박살나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삥뽕이가 아끼던 뭐냐면은 손수레인데 얘가 어렸을 때 손수레에다가 뭐 종이 판때기 이런 걸로 날개 같은 거 붙이고서 로켓이라고 부르면서 상상하면서 놀았나 봐. 라일리가 그거를 삥뽕이랑 같이 타고서 날아다니는 상상을 했나 봐요. 언젠가는 달에 가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삥뽕이가 굉장히 아꼈는데 그거를 기억 청소업자 같은 애들이 갖다 버려버려. 기억 쓰레기장에. 기억 쓰레기장에 가면은 그 기억이 사라지거든? 삥뽕이가 존나 슬퍼해요. 라일이랑 같이 저걸 타려고 했는데 이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했는데 기쁨이가 옆에서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막 얘는 기쁜 감정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위로해주려고 그랬는데 얘는 안 먹히는 거야 그 감정이. 근데 처음으로 슬픔이가 얘를 위로해줘요. 많이 힘들지? 괜찮아? 많이 슬펐지? 이러면서 옆에서 같이 안아주고. 이때 처음으로 슬픔이가 작동을 해. 그 전까지 완전 패급이었거든? 근데 이때 약간 활약을 해요. 어찌어찌 하다가 라일리가 이제 애가 사춘기까지 올려오고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속도 답답하고 짜증나가지고 그냥 나 혼자 캘리포니아에서 미네소타로 버스 타고 돌아가자.
말이 안 되잖아. 가서 뭐해. 집도 없는데. 가는 것도 존나 힘든데. 기쁨하고 슬픔이라는 감정이 없으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컨트롤 타워에 있는 까칠이 뭐 분노 이런 애들도 이제 그 컨트롤이 안 돼. 컨트롤러가 안 먹혀. 그래서 얘가 점점 감정이 잃어가요. 미네소타로 돌아가려고 버스까지 직자 탔어. 이 기쁨이하고 슬픔이가 빨리 돌아가야지 얘가 개 같은 짓을 안 할 거 아니야. 라일리가. 어떻게든 해야 된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삥뽕이하고 기쁨이가 실수로 기억 쓰레기통에 빠져버려요. 그 존나 큰 구덩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로 빠져버려. 근데 거기서는 이제 탈출할 수가 없어. 삥뽕이 막 포기했어. 이러고 있어. 원래 평소 같은 삥뽕 삥뽕 내 불알 크기를 볼래? 삥뽕 삥뽕 이러면서 막 유쾌한 새끼인데 얘도 이제 방법이 없어. 막 이러고 있어. 기쁨이도 막 슬퍼가지고 눈물을 막 흘려. 기억의 쓰레기장이니까 거기 기억 구슬 같은 것들도 준내 많을 거 아니야. 눈물을 흘리는데 딱 거기 기억의 구슬들을 딱 쳐다봐. 라일이랑 행복했던 순간들. 엄마 아빠를 처음 본 순간, 바닥에 뭔가 이렇게 분필로 그림 그리던 순간, 풀숲에서 아무 생각 없이 뒹굴던 순간, 어렸을 때 우리가 갖고 있었지만 잊었던 기억들 같은 거 있잖아. 그것들이 다 싹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기쁨이가 슬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닦으려고 싹 했어. 근데 싹 하니까 그 구슬이 유튜브처럼 돼가지고 기뻤던 기억의 그 전 장면, 후 장면을 이렇게 다 이렇게 넘길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 하키 대회에서 되게 기쁘게 어떻게 돼가지고 라일리가 애들한테 행가래 받는 그 순간이 기쁜 순간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그 후를 돌리니까 엄청 슬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위로받는 기억이 같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기쁨이가 깨달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이때 우승해서 기뻤던 게 아니라 얘가 골을 못 넣어서 결승에서 탈락했는데 애들이 나를 위로해줘서 기쁜 거였어. 단순히 기쁘다는 것만이 그게 아니구나 하고 얘가 딱 깨달아.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탈출을 해야겠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까 그 로켓도 같이 떨어졌다 그랬잖아. 손수레 로켓. 손수레 로켓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 막 노래를 불러봐. 삥뽕 삥뽕 우리들의 친구 삥뽕 삥뽕 하니까 이거 막 로켓이 막 작동을 해. 삥뽕이랑 기쁨이랑 달려가가지고 슬라이드 타서 또 올라가려고 그래. 빨리 노래를 같이 불러. 삥뽕 삥뽕 우리들의 친구 삥뽕 삥뽕 하면서 푸슈 하는데 막 2트 3트에도 안 돼. 삥뽕하고 같이 타서 그런가 봐. 그래서 삥뽕이 결심을 해요. 어차피 나는 사라질 기억이다. 나는 이제 기억 속의 상상의 친구일 뿐이야. 난 이제 사라져야 돼. 하고서 그래.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돋자 하고서 기쁨아 좀 더 크게 불러. 삥뽕 삥뽕 하다가 삥뽕이 그 연출을 드디어 나옵니다. 탁 밀어버려. 존나 빨리 가라고. 자기는 떨어지고. 기쁨이는 딱 도착했는데 그 속도 모르고 막 이렇게 기뻐해. 삥뽕 삥뽕 성공했어. 삥뽕 삥뽕. 씨발. 삥뽕이 어디 갔지? 하고 딱 밑에 보니까 삥뽕이가 밑에서 와 기쁨아 잘 됐어. 반드시 라일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꼭 달에 데려다 줘야 돼. 이러면서 딱 울어. 얘가 점점 싹 사라져. 근데 달에 데려다 준다는 거기서 약간 데이비드 떠올라가지고 좀 베이빙봉처럼 돼가지고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어른들이 울었을 것 같아. 자기 어렸을 때 그 추억의 친구가 딱 사라져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결국엔 컨트롤 타워로 돌아옵니다. 기쁨이랑 슬픔이. 근데 라일리가 감정을 싹 다 잃어버려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아무리 눌러도 작동을 안 해요. 얘가 고장났어. 이거를 해결하려면 기쁨이가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기쁨이가 처음으로 슬픔이 손을 거기다 갖다 둡니다. 인정을 해요. 너도 필요한 감정이다. 슬픈 것도 필요한 감정이다. 해가지고 슬픔이가 탁 하니까 애가 가출하려던 그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울면서 엄마 아빠한테 막 얘기해. 엄마 아빠 사실 저 집이 너무 그리워요. 미네소타가 그리워요. 행복하게 지내라고 했지만 친구들이 너무 그리워요. 하키팀도 너무 그립고요. 제발 화내지 마세요. 엄마 아빠. 부모님은 이제 서로 다 바라보고 우리 화 안 났어. 사실은 말이다. 아빠도 미네소타가 그리워. 우리가 하이킹 가는 그 숲도 그립고 너가 뛰어들던 뒷마당도 그리워. 네가 스케이트를 배운 스프링 레이크도. 딱 하면서 딱 울어. 서로. 그래서 여기서 딱 영화가 교훈을 줍니다. 단지 기쁜 것만 공유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다. 같이 슬퍼할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화낼 수도 있고 그런 다채로운 감정이 인간의 인생을 만들어낸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야지 마치 파스타를 만들 때 토마토랑 면이 필요하듯이 서로 조합이 되면 다른 새로운 감정이 생긴다. 딱 이러면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구슬이 이제 기쁜 거랑 슬픈 거랑 섞일 수가 있어. 이 일을 계기로 이제 복합적인 감정이 생겼다. 라일리가. 나중에 되면은 분노가 욕도 오시발 할 수 있게 돼. 컨트롤 타고 패치돼가지고. 애가 한껏 성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 성장 드라마를 본 거야. 이걸 딱 보는데 픽사가 약간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제일 정점이 약간 소울인 것 같고 인사이드 아웃은 소울의 1편 같은 느낌이랄까? 소중하지만 기쁜 기억만이 좋은 기억이 아니다. 약간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근데 약간 내가 어렸을 때 봤으면은 평점을 더 높게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이 먹고 봐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 중간에 근데 사실 좀 집 짤 뻔한 거 한 2번 정도 있어. 빙봉하고 가족들하고 퐁할 때 좀 울컥해가지고 집 짤 뻔하긴 했는데 집은 안 나오더라고.
5점 만점에 한 3점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근데 올해 2편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2편은 아마 사춘기 내용이지 않을까?